자, 안녕하세요. 알고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알고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경제TV 와운의 파트너 자칭 피부미남 네, 알고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도 해주시죠. 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같이 인사를 나눠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2010년도가 기억납니다. 2010년도에 11월 11일이 옵션 만기였거든요. 그때는 풋옵션 만기 지수 대박을 쳤던 날입니다. 오늘은 반대로 11월 11일 증시의 지수시와 있어서 지수에서 종목별 흐름을 떠나서 아주 좋은 시그널이 우리나라가 상승 나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요. 해외 증시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 투심을 강력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좋은 날입니다. 동시에 오늘 알고매 하시는 분들 오늘 채팅창에 아주 부지런히 열심히 채팅 참여해 주시고 제가 척하고 던지면 바로 받아서 대답해 주신 분들 제가 오늘 딱 11분을 선정할 겁니다. 그 11분을 선정해서요. 오늘 빼빼로 되니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릴 겁니다. 빼빼로. 인사. 지금부터 인사 열심히 해보죠. 자, 알고메. 네,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빼빼로데이 알고메에서 채팅 참여에 열심히 대쪽같이 누구처럼? 최수창처럼 제 스타일이 뭐예요? 대쪽이잖아요. 아직도 SK하이닉스? 네, 아직도 SK하이닉스가 아니라 늘 SK하이닉스. 대쪽 같은 투자를 할 줄 아는 최수창 파트너와 함께하는 알고메 시간. 지금 보여주시죠. 깜짝 이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빼빼로 여기 옆에 많이 쌓여 있어요. 안 보이셔요? 많이 쌓여 있어요. 빼빼로 오늘 빼빼로데이에 증시도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와서 차익 실현하는데 분위기 좋고 빼빼로도 먹고 냠냠냠 하시고 간식도 드시고 그리고 알고메 시간에 오늘 주목할 거 산타렐리 어디까지 가냐 빼빼로는 간식으로 드시고 머지않아 산타 지금 산타렐리 오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산타렐리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까지에서 공략할 핵심 주도주 준비해야 되겠죠. 오늘 그 내용으로 쏙 빠져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투자하는 분들은 GDP 4만 달러. 예, 김영철 씨는 4달러. 4달러 했잖아요. 4달러가 아니라 여기 있죠. 4달러. 이게 아니라 김영철 씨는 4달러. 우리 알고매 투자자분들은 4만 달러. 4만 달러까지 목표 투자를 확실히 알고 하는 분들. 이제 표현을 하면 네, 기지개 폈어요. 한숨 소리가 사라지는 시장. 델세하락은 멈춘다. 이제 멈췄다라고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 표현이 바뀌는 그 시점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항상 알고메를 시청하시면서 배워보신다면 여러분들 올 한해 힘들었던 것은 지나간 일이 되고 앞으로 희망찬 게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자, 빼빼로, 네, 빼빼로, 알고면은 사랑입니다. 최수창, 산타 최수창, 네, 긍정맨 최수창. 인생 뭐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뭐 오늘은 철학 얘기를 하면서 보내볼까요? 철학 교양 수업이 제일 재미없기는 없는데, 재미있을 때는 엄청 재밌습니다. 자, 알고메가 곧 산타크로스입니다.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 채팅창에 부지런하신 분들 제가 선정한다는데요. 일단 두 분은 신청, 저 선정 하겠습니다. 두 분은 받겠습니다. 제가 쫙 보겠습니다. 그냥 제 느낌이에요.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들은 이제
미성님, 성은정님, 중정님, 명숙님, 잔나비님, 김혜선, 여성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손유리님. 역시 피부 미남은 여성 팬이 많은가요? 보니까 필명이 다 뭐, 호준맘님, 손유리님, 필명만, 닉네임만 봐도 여성, 미향님, 민숙님, 대박준희님, 최정환, 최정환님은 대학 동기 중에 최정환 씨가 있었는데, 최정환 씨가 아니라 최정환가 있었는데, 그 동기인가요? 젤리젤리님, 맛동산, 예, 맛동산은 하나이글스 야구장 가면 맛동산 아저씨가 있었는데, 민트님, 써니님, 네리님, 릴리님, 이선미님, 딱 두 분만 선정하겠습니다. 공방 참여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님, 당첨. 이거 메모해 놓을게요. 제가. 지지지지. 또 이거 대표님 사랑해야 하는데 안 줄 수가 없겠네요. 네리님. 일단 두 분이니까 지지님, 네리님 당첨. 닉네임이 두 글자. 아까 유력한 또 아는 닉네임들이 보이면 아는 닉네임이 아니라 학교 대학 동기 때 최정화가 아주 이뻐가지고요. 그 친구라고 하면 내가 주겠는데 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내 친구는 일본에 있거든. 자, 이제 시작할까요? 오늘 뭐 본인들의 여러분의 계좌가 빨간불에 물들어오진 않더라도 이것을 알면 그래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말입니다.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김상중 버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신 거 맞죠? 네. 이제 하면 되죠? 오늘은 장중 와우넷에서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화면 구성이 좀 작게 보일 수 있는데 양해를 바라고요. 또 이 와우넷 유튜브 끝나고 나서도 오늘 최수창 파트너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데이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중에 같이 모니터링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또 와우넷 유튜브 끝나고도 장중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 함께 오붓하게 도란도란 보낼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뽑았으니까요. 두 분 선정했으니까요. 최고의 시황이 늘 감사합니다. 써니. 저거 기분 좋은 거 같죠? 원래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자, 시장이 좋으니까 분위기 좋아서 살짝 제가 좀 오버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차트를 키우고 싶어도 이게 답니다. 오늘은. 좀만 더 키워보면 여기까지. 자, 오늘 먼저 선물 지수를 좀 볼까요? 제가 오늘 선물 지수를 10분봉으로 딱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할게요? 아침에 최수창 투자 성지 유튜브에 구독 신청을 하시면 단 1원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요.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하고 알람 신청하시면 띵동띵동. 투자자님, 최수창 대표님의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아침 실전 선물 데일리 시장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선물 하지도 않는데 자꾸 보라고 해요. 나 주식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세요. 왜냐고요? 선물이 그냥 움직입니까? 현물하고 같이 연동되는 거지. 그러면 현물의 흐름을 알고 지수의 흐름을 아니까 그렇죠. 멍텅구리 자리에서는 쫓아가지 않고 공포스러운 자리에서는 이겨낼 수 있고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서는 올라올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선물 시황은 제가 얘기한 것은 5분봉으로 쪼개봐도 좋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은 시초가의 갭상승 반영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 쓰죠. 우리 교회 가면. 그런 것처럼 오늘 전일 미국 증시의 상승의 그 흐름의 반영이 국내 증시에 시초가에 충만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90% 가깝게 오늘 시초가에서 쫓아 올라가는 거는 하수. 쫓아 올라가는 건 하수. 그리고 막 빠질 걸로 예상하는 것도 하수.
그래서 오늘 상단에 아침에 얘기해 줬던 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면 324가 오늘 상단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죠. 그러면 아침에 짝 322에서 쭉 올라갔잖아요. 323 위에서 쫓아가는 매수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하수. 그리고 누를 때 제가 오늘 시가는 가짜기 때문에 이탈할 겁니다 했거든요. 하지만 강력하게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1차적으로 10분봉에서 5위평을 만나는 시점 정도까지 단기하라. 그리고 하루 종일 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 할 겁니다. 전립선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 19금 방송이니까 괜찮죠? 네. 어린이도 보는 프로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가고 있죠? 네, 질질질질. 그리고 5분봉으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띵동 띵동. 구독 알람 신청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짠 하고 검은 별이 나타나듯이 채수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몇 시에 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딱 나타나는 시간에 구독 알림 신청하시면 채수창 유튜브에서 시청 바로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처음에는 한 10분 정도 시청하시더니요, 실시간으로. 지금은 실시간으로 한 50명 넘게 시청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명단을 제가 쓰고 있어요. 네. 중간중간 채팅창 잘 올려주시면 당첨됩니다. 여기서 보면 음량이 나타나서 턴이 됐으니까 이 양봉의 시가 자리에서 매수 방향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매수 누구야? 누가 이 감히 선을 이렇게 그렸는가? 심의 얘기하는데 연기학원을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양이 나와서 양의 시가의 기준으로 종가에 달하기 전까지는 상승파동 그리고 전고점 살짝 넘어가고 장중에 짧은 마디를 데일리로 볼 수 있는 구간. 그렇죠? 오늘 찌그러져 있는 찔찔찔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오이평을 이탈했죠. 양의 시가를 깼죠. 꺾죠. 눌리면서 짧은 이익 실현 구간. 그럼 다시 지금은 여기서 양음으로 깨서 또 쪼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음의 시가를 넘어오려고 하는데 음량으로 터닝하니까 이번에는 지금 실시간으로 하면 이 양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잡고 매수 들어가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올라가 봐야 어차피 많이는 못 갈 것 같고 요 직전에 음봉의 자리. 그럼 잠깐만. 오늘 모든 마디 하프는 다 건드겠네. 하프. 올라갔던 마디 하프. 내려갔던 마디 하프. 그렇죠. 하프니까 좀 오늘은 0.4p 정도 마디마디 잘라 먹으면 잘하는 투자자고 실전 매매자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시황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정치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증시 전문가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뭐 틀릴 때 틀린 것도 인정하고 정치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저쪽 동네 가가지고 개 쌍욕을 하고 돌아다니고 저쪽 다시는 한 몇 년 만에 돌아와서 그런 적 없다고 기억이 안 납니다. 총례 같은 거 하면 당신 이랬지 않았어 최수창 씨? 당신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시청자분들이 막 국회의원처럼 막 해요. 그러면 나는 모릅니다.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속성 있게 계속 꾸준히 얘기하는 시황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스토리가 길게 얘기가 될 때도 있는데 짤막하게 제 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보여줬던 거 보실까요? 뿅 이게 아닌데 뿅 뿅 이거 제가 최근 4주 전부터 꾸준하게 시장 얘기할 때 한마디로 알고메 시장 얘기할 때 신압으로 변곡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신압으로 변곡소리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정말 잘 표현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10월 26일 정도에 바닥 박스 돌파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이 박스 양봉의 시가가 지지 형태에서 박스 돌파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설명한 게 270은 풋옵션 사망입니다. 280은 사망입니다. 그 얘기는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공포적인 위협적인 급락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11월 승부해야 할 이유 1순위는 월봉상 5위평을 종가 회복하는 양봉으로 끝날 거는 유력시 된다. 확정적이다. 직접적으로. 두 번째 2순위는 그리고 나서 뭐가 9월 달에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는지 여부까지 보자. 돌파해주고 장악해주고 마감하면 대세하라고 멈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11월에 승부에 대한.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이제 오늘 또 공개하는 네 번째 이야기. 산타랠리 어디까지?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중하게, 신중하게 또는 귀 기울여서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전략방송이라고 공감되시는 분들은 1번 눌러주시죠. 1번 눌러주시죠. 그래야 제가 이제 또 빼빼로 선물도 드리고 산타랠리 어디까지 가는지 흥이 나서 얘기하잖아요. 이 차수창이 뭐 노래도 못하고 말이야 이러면 흥이 나겠습니까? 관객이 많던 적던 간에 제 얘기를 단 한 분이라도 꾸준히 듣고서 오셨다면 그분을 위해서라도 저는 전략을 설명할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연속성 있게 얘기를 해야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서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만 되면 이상한 애들이 전화가 와요. 네. 자, 보니까요. 막 열심히 눌러주시는데요. 자주 뵀던 분들은 제가 알아요. 중정님, 호야별님, 그쵸? 김재재님, 젤리젤리님, 써니님, 박근영님, 민짱님, 박하나님, 뭐 많습니다. 아이리스님은 뭐 여러 번 오셨네요. 이제 그러면 제 이야기가 녹아 들어갈 전략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한마디로 실전 주식은 팔아야 될 때, 먹고 튀어야 될 때, 실전 주식은 일단 먹고 튈 것들은 먹고 튀어. 네. 이런 자리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물려 있다. 그러니까 개별주 말 우량주에 물려 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굳이 안 팔고 가도 돼요. 투자자라면 오늘은 뭘 보냐면 사고 파는 타이밍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장기 투자자라면 이제 살았다. 이 얘기 하시면 돼요. 이제 살았다. 이제는 대세 하락이 멈춘 거고 멈췄다라고 멈춘다, 멈췄다로 바뀔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살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삼성전자의 8만 전자 8층에 갇혔어요. 7층에 갇혔어요. 라는 분들 갇힌 게 아니라 거기 잠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곧 엘리베이터는 올라갑니다. 그렇게 박수치고 힘을 낼 수 있는 오늘의 기준점이고요. 실전 주식에서는 오늘 욕심을 더 내기보단 한번 끊어먹고 잘라주고 또 진입하는 신규 매수를 공격적으로 보기보다 그래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다음 자리 나는 여기를 공략해야지. 그리고 어떤 주도주를 잡아야 될지. 그걸 맞이할 목욕 제기하고 기다려야 될 그런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만지나요? 제가 또 설명을 좀 할까요? 어떻게 뭘 만지고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설명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가요?
차트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선물 시장 이제 봤고요. 미국 증시, 여러분께 제가 해외 증시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저는 작년 12월에 산곡하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진짜 산곡하상 맞아요. 왜요? 자, 가장 유럽에서 피해를 봤다는 국가인 독일, 대표적인 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올랐다 내렸다 상곡소리 난 거 맞죠? 불곡소리 나오고 저점 살짝 깨지고 저점 또 깨지고. 그런데 하상, 하반기부터 상방 터닝이죠.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올해 최고점에서 최저점의 하프 자리 14,080포인트. 한국 하상이잖아요. 하프 자리 와서 좀 더 좀 더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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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틀렸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요 정도.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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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 정도까지 상승 마디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하는 기준 등락을 할 겁니다. 지금은 산타 랠리를 미리 땡겨서 보여준 자리가 형성된 거고요. 산타 할아버지 오시기 전에는 땡겼다면 오실 때쯤이면 지지 할 겁니다. 그런데 말이야, 삼국가상 맞거든. 아이, 대표님, 다른 나라는 볼까요? 니케이, 일본. 아베는 총 맞아 죽어서 어수선한 나라인데. 빨리 그리기 위해서 이걸 상반기에 시가자리 여기죠. 올랐다 내렸다 곡소리, 불곡소리. 그리고 하반기부터 터닝 상승. 근데 뭐예요? 얘네는 올해 고점과 저점에서 딱 하프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장기 침체? 누구야? 데리고 와봐요. 장기알로 그냥 누가 자꾸 장기 침체라고. 그냥 올해는 쇼크지. 코로나 쇼크 때처럼 올해는 쇼크라고. 누구 때문에? 코노마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갑자기 걔 있잖아요. 푸틴.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그러게요. 근데 미국이 중심이잖아요. 제가 미국의 다우지수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 월봉상 46년 만에 나타난 음량의 터닝 포인트.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던 14%. 따라서 올라갔고. 근데 찔찔한 게 있었다. 누가? 어제 제가 해외 증시 얘기해 주면서 애플이 문제예요. 애플이 긴장 타잖아요. 애플이 전저점을 깼지, 양의 시가를 깼지, 양의 시가를 지키고 끌어올렸지. 그게 중요하다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S&P 500을 보더니 S&P 500은 돌려요. 그러면 11월 월말까지 메모하세요. 예? 주무시지 말고 메모하세요. 원래 학창 시절에도 딱 이 시간대가 졸려요. 밥 먹기 전. 밥 먹고 나고도 졸려. 음봉의 시가를 이번 달에 넘어가는 이때처럼 음봉의 시가를 이번 달에 넘어가는 월봉상 종가형봉이 나타나면 검은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독수리 오용제가 나타나. 독수리 오용제가 나타나서 진 적이 있습니까? 나 지금까지 독수리 오용제가 진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그쵸? 진 적 없어요. 독수리 오용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 드디어 돌아 올라오는 포인트. 숨 쉬었다. 일봉상도 외바닥 하프 눌림 받고 이거 FOMC 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겁먹지 말라고. FOMC 때 금리 발표가 올랐고 발표에서 떨어졌어도 다시 올랐고 발표에서 올랐고 발표에서 올랐고 떨어져도 올랐고 발표한 날 떨어졌지만 저점과 고점의 하프 자리니까 하프에서 지지받는 나오고 그리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CPI가 드디어 발표됐는데 미국 주식이 이거에 환호해졌습니다. 보라! 정점이. 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드디어 잡히는 것 같아. 그동안 말도 많고 왈왈왈 아니야 했지만 이제는 투자 심리의 가장 기준, 최근의 투자 심리에서 가장 중요했던 물가 지수에 대해서 정점론에 대해 인식하고 거기다가 연준 위원들이 지지하는 바람. 그렇다면 긴축의 강도로 시장이 놀랬던 것은 사실상 긴축의 강도가 이렇게 세게 나왔던 이유는 왜 그럴까? 물가가 상승. 근데 그 물가가 왜 이렇게 세게 나왔을까요? 바로 푸틴 놈 때문에. 그 시베리아 허스키를 닮은 푸틴이 드디어 고개를 살랑살랑 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푸틴이죠. 러시아 분들이 계신 거 아니죠? 필명 보니까 닉네임에 러시아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뭐뭐 츠키 이런 분들 안 계시니까.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해결까지 아니지만 시장이나 경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반응을 하겠죠. 그게 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S&P가 N자 상승으로 탈출했다. 단기마디. 어때처럼 6월달처럼 올랐다 눌렀다 N자 마디로 아주 타이트한 N자 마디를 돌파했기 때문에 전저점을 다시 위협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은 야 미국이 대장이잖아. 그렇죠. 근데 대장은 어땠어요? 상 곡소리 나서 출렁출렁 하상 하상 그런데 말입니다. 딱 한눈으로 봐도 하프 자리가 여러분 고점에서 이 최저점대까지 딱 봤을 때 하프 자리 여기죠? 4200 정도 되겠죠? 지금 모자라잖아요. 서태지 아이들이 이거죠. 피가 모자란가? 그럼 얘는 여기까지 반등 상승 여력을 만들어주는 공간을 확보했다라는 게 어제 나온 힌트라고. 그러면 이걸 언제 하겠어요? 기왕이면 11월 달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11월 달에 뺐다가 올라와서 더더더더더 이렇게 마감하면 그리고 9월에 음봉의 시가 자리를 넘어서겠죠. 이게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 그러면 대세하락은 멈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 제일 못 올랐죠. 나스닥은 제가 하프 자리를 피보나치로 그려보겠습니다. 올해 최고점이 아니라 올해 고점. 올해 고점은 6입니다. 올해 고점과 저점에서. 에게게 23.6도 못 오고 피보나치 38점 이자에도 반등 못한. 못 났다. 못 났어. 근데 여기서 외바닥 찍고 누르고 더더더더 이탈해서 또 이렇게 내려갈 수 있었던 잠시 위협적인 구간에서 끊어놓고 올라와서 11월에 시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얘는 여기서 더더더더더더더더더 해서 9월에 시가 자리가 있는 11,800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마디 상승이 형성될 가능성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기준을 보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요 안에서 안타깝게도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솔직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하고 있을 때 강력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된장이라고 하겠죠. 빠지고 상 곡소리 나고 상반기, 하반기 하상, 또 하상 올라오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고점과 저점에 있어서 하프 자리가 어디냐? 딱 여기입니다.
2572포인트.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자리는 누가 있어요? 그 녀석이 있습니다. 빵꾸 갭이 있습니다. 회기 자리입니다. 외바닥 상승으로 지그재그 올라오고 있는데 2570 그리고 여기에 2510포인트가 있는 단봉 시가 고가 종가 저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오늘 실전 주식에는 차익을 해도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어제 옵션 만기 끝난 다음 날. 따라서 오늘 갭상승 나온 건 어쩔 수 없이 눌립니다. 매웁니다. 채웁니다. 그러니 실전 주식으로 대응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잘라먹고 누르고 색깔 바꿔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누르든 그냥 다이렉트로 누르고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갈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거 돌아오는 11월의 저점이 저점입니까? 라고 하면 현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아예 매우 높은 거는 또 확률이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가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오늘의 저점은 확률적으로 85%, 90%, 이 11월 달 저점이 11월 저점 역할을 할 것으로 나오는 확률입니다. 오늘의 날씨, 비 올 확률이 몇 프로죠? 이런 것처럼 저 11월 저점이 아직 11월 달이 마감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을 얘기해 주면 80에서 90% 저점.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되면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어제 만기 때 종가저가 눌러놓고 흔들어 놨는데 520평은 단 한 번도 520평 초록색 갈게요. 일봉상 여기 박스 돌파됐던 기준점 시점에서부터 520평을 종가 상이탈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기상 박스 돌파 기준 설명했을 때 이 양봉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520평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520평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단기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고점에서는 단기 고점이 낮아지면서 양봉의 시가를 깨면서 누르는 게 나와야 어제 나온 1차적으로 한번 눌렀잖아요. 여기서 눌렀고 조금 더 오르고 내리고 퍼지다가 이렇게 되면서 520평이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눌림은 뭐다? 공포가 아니라 땡큐다. 왜? 저점 마디에서 못 잡으면 또는 돌파 기준에서 못 잡으면 눌림 자리에서 공략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좋은 실전 주식의 마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럼 지금은 끝났나요? 랠리가? 아니요. 누구 마음대로? 아직 몰라요. 힘이 살아있으니까. 오늘 고점은 또 다음 주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510까지 더더더더 갈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대응하십시오. 기준대로. 양의시가 깨지지 않으면. 어제 한번 깨졌잖아요. 근데 오늘 올라갔죠. 그럼 오늘은 올라갔다면 뭐가 될까요? 기준이. 이 갭 생겼으니까 헷갈리죠? 헷갈릴 거 없어요. 어제 종가의 기준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지지하는 동안 위에서 뭐다? 출렁출렁 또는 찔찔찔찔찔찔든 총총총총 걸음이든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있는 단기 랠리 구간. 그러다가 이 고점에서 땡그랑 양이 떴어. 그런데 다음날 음봉으로 양음으로 떨어져.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갔던 거에 마디 하락을 끊기고 단기 조정이 520평을 이탈하면서 누릴 수 있겠구나를 염두에 두시면 돼요. 고저폭을 오늘 한번 언급해 줍니다. 지난번에 코스피 200 지수를 고저 언급을 해줄 때 하단은 최대한 280이고 상단은 305 정도 얘기했습니다. 설마 310이요? 그렇죠? 근데 역시 하단은 제 예상대로 11월 옵션 만기에 이탈되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상단은 좀 더 오버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하단에서
이걸 본 건 아니라 이거였으니까 벨이 굿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 옵션 만기 첫날인데 첫날부터 제가 전부 다 디테일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하자면 하단은 일단 300, 310도 중요한 지지라인들. 만약 300이 기탈돼도 305 정도가 6 정도로 강력한 브레이크 될 거예요. 상단은 최대 340까지. 언제까지? 12월 둘째 주 옵션 만기까지. 핸드폰. 그러면 340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보세요. 최대 요 밴드예요. 2%. 어디서 시작했어요? 제가 예상한 밴드가 있잖아요. 고저 밴드. 한 달간. 앞으로 한 달간 하단은 300이요. 상단은 310으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시작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 움직이지. 이거 저놈들 320. 시초가가 딱 320. 보더라도 여기서 위로도 절반, 아래로도 절반, 딱 절반에 있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지금은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띠리리리리리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멜로디를 위하여 음악이 나오면 차는 후진하죠. 후진하면 여러분 매도를 봐야 된다 1번, 매도를 봐야 된다 1번. 아니다, 후진하는 모습을 보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2번. 자, 앞으로 당분간 며칠간 저런 식으로 먼저 시장이 움직였다. 매도일까요? 매수일까요? 여러분 1번 2번. 여기는 대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서로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아마 틀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왜? 저한테는 모두 다 유치원생이니까. 유치원생한테 손찌검 하면 돼요? 야! 큰 소리 치면 돼요? 안 되죠. 얼마나 귀여워 애들이. 유치원 애들을 그냥 학대하는 그 교사들은 아, 살 맞아라. 씨. 그렇죠. 매수. 성은정님, 성은정님 맞췄어. 바로 올렸죠. 예. 그다음 제일 먼저 올린 사람 누구야? 짱승리 짱님. 빼빼로 당첨자입니다. 1등 2등이었잖아요. 짱승리 짱님, 성은정님 두 분들입니다. 총 4명의 당첨. 바로 저거예요. 그런데 말 이건 굳이 물어보지도 않아도 되겠죠.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올라가. 이거는 매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 나는 거죠. 아씨 올라가는 건 내도 알고 있는데 흐름을 살아있는 거 아는데 이거 참 돗짠이 요 갭을 안 메고 가서 신경질 나고 안 붙자니 자꾸 때려 올려서 계속 갖고 와. 이때가 제일 짜증스러워. 짜증 내요? 내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에이씨 이런 짜증 내세요. 근데 뭘 하면 돼? 덤비지만 않으면 더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딱 12월 달에 옵션 만기 포지션을 잡아놓은 거 보니까 위아래 고저 밴드는 딱 나왔는데 얘네들 출발을 여기서 해서 개미야 띵동 띵동 나 잡아봐라 싫은데 약올립니다. 어떻게? 지들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분은 일보 우태가 아니라 이럴 때 쓰는 사자성 여밀방일입니다.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항아리 독에 큰 항아리. 아이고 아이를 살려야 돼요. 아이를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아우 애를 끊어야 되는데 너무 항아리 독이 커요. 사다리 갖고 와.
하단에가 안 보여요. 애는 죽어가요. 그때 수창이가 딱 나타났습니다. 쌍돌로 항아리를 밑을 깨가지고 물이 쭉 빠집니다.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염일방의 사자성어의 유래입니다. 아이 바보야. 애가 소중하면 물을 빼면 되잖아. 항아리가 소중하면 애를 건져야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바로 여러분, 지금 오늘 시장의 시가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를 포기하면 됩니다. 양방향을 다 발라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흘려보내주면 다음 마디가 명확히 보이는 기가 막힌 시가 출발 자리입니다. 320이라는 자리. 메이저들아, 이번 달에 또 많은 선물을 주렴. 누구에게? 나에게. 그 포지션 플레이 분석을 똑똑히, 아주 명확하게, 전 똑똑하진 않습니다.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런 하루입니다. 그럼 여기서 11월 달에 힌트가 나오잖아요. 고저밴드 범위가 300이고 310이 하단이라는 거라 저점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럼 이제 하나 더. 시장의 유형을 배운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눌렀다 올랐다. 11월 한 달의 봉 모양이 현재 양봉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양봉입니다. 그런데 300이 깨지지 않는다. 310이 눌리지 않는다. 지지한다. 잠깐만. 음봉으로 바뀔 확률이 없겠네요. 그럼 시가 기준으로 우리가 시장의 유형상 알고매 배우면 나오는 거. A형은 시가 출발해서 계속 고점만 높여나가는, 또는 시가 저항받고 계속 저점만 낮춰나가는 두 가지가 있고, 천재 아니면 또라이인 AB형은 시가자리도 막 잘 가다가 갑자기 뒤통수 때리고서 시가자리에서 흔들다가 쭉 빠지는, 자, 또는 잘 간다 잘 가, 아이고 좋아 그러다가 점심때쯤부터 슬슬슬슬 하다가 뒤통수 때리는 하락, 내려가다가 쭉 올라가는 국제상승, 내려가다가 쭉 바닥 나면서 원형상승, 컵상승. 그림 대입해 보세요. 이건요 화투만 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림 맞추기잖아요. 1번 그림 있습니다. 현재 요거 초록색으로 가는, 현재 딱 시장 이거잖아요. 올랐다 시가 자리에서 이탈했다가 쭉 지지받고 올라갔다 눌렀다 올랐다. 1번 대입을 해보면 올라갔다 시가 자리 살짝 이탈했다가 쭉, 어라? 비슷하네. 맞잖아요. 근데 시가 자리에서 올랐다 눌렀다 쭉 완전 다르네. 삑, 존재하지 않습니다. 11월은 하락 추세는 없습니다. 그럼 AB형 똑같이 올랐다 눌렀다 지금까지 대입해 봤더니 뭐야? 남은 13거래일 동안 11월 말까지 그림이 없는 거죠. 왜? 초반에 맞지 않으니까. 화투장이 안 맞잖아. 얘는 먼저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시장은 먼저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안 맞죠. 얘도 안 맞죠. 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시장이 이렇게. 그러면 남는 건 얘처럼 쭉 가다가 다음 주 화수목쯤에 고점에서 흔들다가 다다음 주에 쭉 빠지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있죠. 왜? 초반에 흐름이 똑같으니까. 그럼 하나 남는 거. 그렇죠. 설마 팔아? 이것만 아니면 되는데 이게 아닌지 여부는 다음 주 목요일 정도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장은 B형 아니면 O형인데 O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B형입니다. B형이라면 고점을 또 높여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11월달 유형은 A형의 상승 추세로 계속 가나요? B형의 올렸다가 저점 살짝 깼죠. 그리고 다시 고점 넘어갔죠. 눌렀다 또 고점 넘어갔죠. 눌렀다 왔다 고점 또 이런 식의 B형 상승, 아니면 A형, 아니면 설마 뒤통수 맞는 AB형 커파랄 경우. 총 8가지 중에 딱 3가지 확률만 남습니다. 3가지 확률 중에
한 놈만 누구? 코파락으로 떨어지는 이 한 놈만 남은 11월 말까지 하락줄기에 대한 공포가 있지. A형이나 B형 눌리면 튀고 눌리면 튀고 마! 눌리면 튀고 마! 내가 네 경찰서장이랑 마! 그렇게 했어 마! 처럼 확실한 거거든. 시장의 유형. 예측 시나리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1월 볼짝 다 봤어 마! 내가 네 서장하고 마! 다 봤다 이거야. 여러분 뭐 11월 고민을 해요 이제. 산타랠리 고민할 거 없어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근데 그 기준이 하프 자리. 1차적으로 2510포인트와 하프 자리 257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로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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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코스피 200으로. 이건 지워도 됩니다. 올해 고점이 399.44입니다. 399점. 올해 저점이 278.30입니다. 딱 하프 자리가 338.9입니다. 제가 고저폭 밴드 범위 한 것까지 밴드 안에 들어오죠. 미국 증시의 그 S&P 500이 하프 자리까지 오거나 나스닥이 38.2자리 이상으로 강하게 또 올라오면 우리나라는 하프 때리는 거. 하프 때리는 거. 하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보다도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뭡니까?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기존에 물려있는 주식 투자자나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거겠죠. 실전 주식으로 사고 파는 사람에게는 이 흐름보다는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거에서 이 정도에서 눌렸다가 다시 돌아 올라가는 요 마디 형성이 아름다운 마디가 되죠. 만일 파란색으로 가준다면 쭉 올라가서 여기서는 N자로 작은 N자 파동으로 눌림이 나오고 그럼 파란색으로 가나 빨간색으로 가나 어차피 오르는 건 미안가지니까 산타 랠리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부터 올라올 때 대형주 중심의 우량주가 끌고 올라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럼 오늘은 대형주 우량주들은 따박따박 차익을 맞이하는 시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여기에 갭이 있는데 63,800원에 종가저가 갭이 있거든요. 요 자리. 여기까지. 피보나치로 올해 고점과 저점을 딱 그려놓으면 38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나스닥 지수 보면 38점이잖아. 아직 안 왔잖아요. 거기?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서 끊어먹어도 좋은 상황, 눌렸다가 다시 돌아 올라오는 상황을 염두에 둬도 좋고 똑같아요. 파란색식으로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돼서 하프 자리 정도까지 갔다가 여기서 흔들어도 관계없어.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좋아 보여요? 지금 딱 이 자리에서 아니면 빨간색 저기
밤색식으로 눌렸다가 이 자리에서 돌아가는 걸 잡는 게 좋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것도 좋아요? 1번 자리다. 아니다. 2번 자리가 더 좋아 보여요. 종목이 다 몰려있는 것뿐인데 올라갈 종목 주세요. 안올라님, 지금 이게 종목 얘기 나오는 우리가 어느 작전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는요. 전체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역적으로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전체적인 숲을 볼 줄 모르고 나무만 보면 그거는 하수죠. 하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문가 정도 하면은 하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 중수 이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종목만 갖고 언급해주면 여러분들은 큰 틀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찌라시를 안 받아봅니다. 참고. 여의도 찌라시를 안 받아보기 때문에 개 잡주들은 취급을 이 전체적인 전략시장 얘기할 때 하지 않아요. 다만 잡주는 알고의 원리를 대응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커다랗고 좋은 소식과 좋은 정보와 좋은 전략을 한결같이 얘기해 주는데 기분이 초콜릿 달라고 하다니. 이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달콤함은 그때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식단 조절을 잘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좋은 식단을 받아보는 밥상을 제가 차려드리는데 왜 불량식품 자꾸 얘기하세요? 그렇죠. 당연히 2번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 파란색으로. 근데 지금 시점,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없는데, 어떤 분들은 다 물렸다고 하잖아. 그럼 다 물린 사람은 뭘 살 거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그 사는 타이밍을 알아야 되지. 돈이 현금 있어. 현금 있으면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해야 되잖아. 그거 고민을 같이 하자는 얘기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또, LD스플레이. LG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장이 9월 30일에 저점 나올 때 얘는 미리 먼저 외바닥 저점 나오고 올라갔다가 하프 눌림 받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60만 원 넘어가고 요 시점에서 힘이 완화돼서 걸린다. 이익 실현을 하는 마디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갔네? 잡아야 될까요, 지금? 이거 고민해야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LG 시장이 좋은 거 알고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도주야. 주도주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거잖아요. 그럼 주도주인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지난번에 올라가다가 하프 눌림 받고 올라갔고 올라가다가 하프 눌림 받고 올라갔어. 그런데 요 구간에서는 올라가다가 찔끔 떨어지고 올라갔거든. 자, 그러면 이번 구간에서는 찔끔 눌렸다가 돌아가는 자리를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하프 눌림이 봐야 되는 거야. 야, 아까 말이야. 시황 들으니까 많이 나빠지겠더만. 그럼 하프까지 오겠어? 그치. 그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눌림 자리에서 돌아가는 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눌림 자리를 일봉상으로 쪼개보면 배운 데를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전고점 넘어선 양봉의 시가 자리가 지지하는 한, 종가상 이탈이 없는 한, 살아있는 음량 고점이 낮아졌어. 이 양의 시가가 살아있는 한 지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하는 건 아니에요. 빨리 설명하다 보니까 말이 좀 짧아진 거예요. 죄송해요. 혹시라도 저 양반은 왜 말을 짧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좀 짧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친절한 최수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준은 이 고점을 넘어간 양봉시가요. 그렇지. 59만 1,000원짜리가 빙고 지지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눌리는 걸 잡으려는 사람은 59만 1,000원을 이탈하는 거를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걸 잡아야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LG솔루션. 제가 지금 주도주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처럼 주도주가 될 상인가. 잡주들이 튀는 거는 실전에서 여러분 총알이 빗받칩니다. 누가 챙겨줘? 지 몸 지가 챙겨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알고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실전에서 급등주, 실전에서 막, 어, 빤스 입고 흔들어대고 있는데, 그거, 무슨, 아니, 실전에서, 야, 제식 배운 대로, 앞으로 총! 바로 총 맞아 죽어요. 실전에서 그런 급변동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해? 알고 해야지. 알고 해야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샀다 팔았다 하고 먹고 나오는 거죠. 하지만 실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이런 종목. 그게 바로 주도주예요. 그런 주도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맞죠? 본인이 챙기는 게 맞지. 남이 누가 챙겨줘. 옆에 총 날라오는데. 지숨기 바쁘고 총 쏘기 바쁜데. 밑으로 팍 빠졌다. 얘기 나온 김에 해줄게. 새우글로버 같은 거. 이거 밑에서 나와서 수익 냈다? 자랑할 일이죠. 근데 이거를 알고 매매한 사람들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왜? 플랫라인 떠서 시작해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평소에 6만 주, 2만 주 나와라 뿅 안 되겠다. 업됐다, 업됐어 내가. 나와라 뿅 알고 매 차트. 알고 매 차트.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9,700만 원, 8,100만 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새우글로벌 추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봐요. 1,000만 원씩이면 10명이면 1억이요. 10명도 못 사는 주식이야. 10명도 못 사는 주식인데 저걸 가지고 리딩을 한다고? 저거는 학습 매매를 해야지. 배웠으니까 대표님 배운 대로 내가 알구매해서 블랙라인이 떴어요. 떠가지고 한 500만 원 살짝 찔러봤는데 거래대금 얼마예요? 7,600, 7,600만 원. 나 혼자도 사 이거. 이거 어디다 뿌려 이런 걸.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입니까? 합리적 학습해서 내가 한 500만 원 찔러볼까요? 300만 원 찔러볼까요? 했는데 상한가 가서 먹었어. 그럼 배운 대로 해서 잘하는 게 이게 실전인 거죠. 이런 주식을 던져달라고 던져주는 놈이 나쁜 놈이야. 죄송한 얘기죠. 왜? 두세 명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시청하는 분이 1,000명이 넘고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거기다 이걸 던져주면 서로 뭐예요? 서로 살려고 해가지고 서로 끌어올리는 거지. 그게 소위 말하면 못된 작전 세력이거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불공정 거래라고. 저는 이 시간에 알고미 할 때도 늘 핵심 우량주만 갖고 설명하거나 기존의 중심이 될 만한 주도 섹터를 갖고 얘기해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나를 빛나게 하려면 저런 것들 던져놓고 기준대로 올라갔다 던져놓고 주고 나서 이거 수익 났죠? 축하드립니다. 역시 그렇게 하면 나야 돋보이겠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돋보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계좌가 살아나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계좌가 살아나고 여러분 계좌가 올바르게 가야지 좋은 거지. 나만 돋보이고 채수창만 잘 나가면 되겠습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들을 던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바람직하라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 같이 묵직해, 거래대금 빵빵해, 거래량 많아, 프로그램 유동성도 들어와. 그런 주식을 밑에서 잡아서 대응하는 것들이야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도구 잡주 같은 것들은 그런 거를 갖고서 야, 뭐 했다. 오늘 장원테크가 여러분 9% 갔어. 거래 대금이 얼마야? 3억이요? 아니, 맞나? 100만 원, 1000만 원. 3억이야. 장원테크 던져놓고 상한가가 뭐 9% 갔다고 장난치면 말장난이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방송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저 교육받은 분 중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이거 새우글로벌 좀 먹었대요. 좀 들어가서 좀 먹은 거예요. 상한가. 그분이 배워서 잘했으니까 그분이 잘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거꾸로 최수장 대표님한테 알고매 배워서 먹게 됐습니다.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분이 잘한 거지. 들어가 본 게. 내가 잘한 거예요? 나는 가르쳐 준 거예요. 원리를. 여러분은 그런 학습을 통해서 종목을 찾아서 대응할 뭐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 벌리고 가만히 감 떨어질 때까지, 떡 떨어질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다만, 대한민국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와 주린이 분들이 잘 몰라도, 재무제표를 못 봐도, 기업 분석을 못 해도, 이런 주식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마디가 기술적으로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안정적으로 설명해주고 전략적으로. 여러분 제 코스피 지수를 저렇게 열심히 설명하니까 뭔지 아십니까? 결국 코스피 지수를 사고 팔 수 있는 ETF 상품이 있잖아요. 제가 파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유일하게 암기하는 게 있어요. 두 개. 122 63. 63. 아니, 63. 이 코덱스 레버리지면 사고 팔 수 있는 기준. 얘가 망합니까?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코덱스 레버리지가 망합니까? 하지만 국법수는 사라질 수 있어요. 파생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수들이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의 흐름을 알고 지수 상승에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거 대형 우량주 100개 정도는 늘 꾸준히 최소 못해도 50개 정도는 한눈에 척척척 나와야 된다.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개별주들의 사고 파는 건 철저하게 매매를 배워서 알고매 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형주들의 흐름에서 현대차 갖고 있는 분들 고민하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대차 단기 하락마디 이탈되고 반등 나와서 오늘 블랙라인 뜰 수 있으니까 일단 전저점을 다시 바로 깨지기보다는 올라서서 숨고르기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보시죠. 네이버랑 카카오랑 NC소프트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NC소프트는 지난번에지만 첫 봉이 뜬 자리에서 더더더더더더 가격의 원리를 배워서 시세를 이용하면 양해시가 자리 지지하고 있어. 넘어갔어. 고점 낮아진 거. 양해시가 자리 지지했어. 일단 눈 감고 딱 기다려봐. 양해시가 깨지기 전까지. 수익이 홀딩 매수 들어갔는데 먹고 튈까 먹고 튈까 기다려봐 또 고점 나왔어. 양해시가 자리. 이제 팔아먹어야겠다. 오늘도 팔아먹을 수도 있고. 찬스 자리 쇼커브렉 나오면서 이러면은 오늘 카카오페이는 저 엔소프트는 매수 자리예요? 아니죠. 차익 실현 자리죠. 얘가 나빠서 회사가 나빠서 차익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인 건 안 돼. 아무리 좋은 회사는 뭐해. 실전에서는 지옥까지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 지옥을 피하려면 시황도 알아야 되고 마디 흐름도 알아야 되고 타점도 알아야 되고 타점을 하면 손절가 기준가를 알아야 되고 또 실전에서는 예상 목표가도 있지만 인생이 다 예상대로 됩니까? 점 보러 가면 점쟁이들이 한 대로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임기응변할 수 있는 시세 홀딩법의 익절기준법도 알고 이 자리가 깨지면 여기서 매수했다 하더라도 그래 끊어야 되겠다 하고 끊어줘야 되고 이런 걸 활용해야 되죠. 그럼 실전 주식에서는 지금 할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과거에는 최근에 알고 보면 블랙라인 배우분들 봉 뜬 다음에 대응해서 따박따박 이 자리에서 먹고 튀어도 충분한 자리예요. 정고점 돌파한다. 근데 오늘 쇼커브레이크 나오면서 빵 매수가 아니라 매도예요. 아유 답답하.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게임 중거한테. 왜? 핵심 우량주들은 밸런스를 벗어나지 않거든. 개 잡, 그, 개별주들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도 오버슈팅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핵심 우량주들은 약관에서는 그러지 않거든. 중심 안에서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오늘 딱 나온 거예요. 게임주가 좋은 게 아니라 낙폭과대 우량 게임주들이 예? 어떻게 들어왔다? 쇼커버린 들어. 얘네 모멘텀? 그 이번 달에 게임 대회가 있는데 작년에 게임 대회 때는 뭐 똑같아. 그게 아니라 시장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시장에서 투심이 회복되니까 먼저 싸놨던 애들은 돈을 조금 쏘고 야, 얘 아직 땡겨야 되지 않아? 야, 쟤도 올라와야 돼. 야, 쟤도 코스피 아래 있어. 야, 쟤도 우량이야. 그래, 뛰어. 수급이 들어오고 시장이 들어와주니까 거기에서 후발 상승으로 들어오는 오늘 급등 나온 건 다 후발 상승이잖아요. 보세요. 선발 상승인 LG엔솔이 오늘 급등 나와요? 아니요. 갭상승봉. 그 선발 상승은 뭐냐면 9월 달에 점프하고 지금도 쭉 올라오는 얘네들은 점프해서 갭상승봉이잖아요. 삼성전자. 또 누구? 삼성바이오스도.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닥 못 잡아주고 정말 못났다 못났어. 9월 달에 다 저점 잡고 올라가는데 카카오 게임즈 너무 뭐 하는 거요? 밥은 먹고 다니냐? 전문가님 얘는 가긴 갈까요? 얘는 갈까요? 울며 불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왜? 시장의 시황이 살아나서 투심이 회복돼서 마디 상승해 주니까 키 맞출 한 방에 카카오뱅크 맞잖아요. 후발 상승한 애들이 9월 달에 터닝 못 가지고 어떻게 9월 달에 저점을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괴로워도 슬퍼도 힘들어. 이런 애들을 오늘 점프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죠. 얘가 주도주가 아니라 먼저 점프해서 올라갔던 애가. 그리고 보시면 2차 전지에서도 SK 하이테크가 후발이잖아요. 후발이 뜨잖아요. 이런 후발이들이 뜨는 거예요, 지금. 지수는 띄워놓고. 먼저 뜬 애들은 위에서 둔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최근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최정환님 드려야 되겠다. 중정님하고. 최정환님, 중정님. 역시 최두표님. 예, 믿음이 가는 이유. 빼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분은 당첨. 5분이 남았습니다. 5분. 5분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간에도 올려주세요. 네, 채팅창에다가. 저를 칭찬해 주신 것도 있지만 지금 제 얘기를 꼼꼼히 들어주시면서 그동안 저를 계속 관찰했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그럼 지금 시장에서 대형 중심에서도 2차 전지가 주도인 건 아는데 누군가는 고점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알고 나서 첫봉이 뜨는 자리 매수하고 첫봉 뜨는 자리에서 여러분 첫 키스는 평생을 기억에 남을 겁니다. 첫봉 뜨는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럼 얘도 눌렀다가 첫봉 뜨는 자리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학습 매매하신 분들은 N자 원리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지금 시장의 밸런스와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전 주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알고면은 실전 주식으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투자 잠시 후에 투자 설명해 드릴게요. 투자라면 이런 설명이 뭐 있어? 종목 딱 주지. 종목 딱 던져줄 수 있어요. 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여러분 잠시 후에 투자 종목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진짜 투자 종목을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형주들 밸런스는 다 나온 거잖아요. 근데 유난히 여전히 약한 게 있어요. 누구냐?
이게 자동차예요. 완성차. 왜냐? 모멘텀이 해결이 안 됐거든. IRA. 얘도 후발이잖아요. 후발인데 이 모멘텀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떠도 뭐야? 얘는 주도 상승했던 놈도 아니고 후발인데 얘도 붕 떠야지, 불기둥 떠야지 라고 하겠지만 그 기준의 조건이 아직 안 나오고, 다만 알고의 블랙라인을 떠서 이제는 계속 전저점 깨기보다는 반등의 심리가, 반등의 힘이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고 있는 첫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오늘 대형주 상승 다 그런 거죠. 오늘 전일종가 대비 상승률은 전체다. 하지만 막상 뿅 하고 문 열어보니까 대부분 갭상승. 철강도 갭상승. 포스코. 봐봐요. 지금 9월 30일부터 종합주가시장 터닝하는 거랑 동일하게 9월 30일부터 터닝했던 애들은 이런 식으로 다 갭상승 보고 치고 나가질 않잖아. 조선주는 어떻게 됐어요? 후발이겠지. 후발. 후발인데도 약해. 그래서 첫 봉이 뜬 자리에서 5위 구간은 와. 그럼 건설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네. 후발이에요. 얘네 건설이 좀 더 올라왔어. 현대건설. 삼성물산. 첫 봉 뜬 자리부터 올라오잖아요. 보세요. 외바닥에서 잡는 법은 여러분한테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있습니다. 외바닥에 잡는 알고메 미니. 그리고 베이직에서 첫 봉이 뜨고 나서 반등 나오는 구간. 있습니다. 기준대로 하고 계획대로 하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잘라먹고 나오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근데 그것도 시황을 적절히 활용하니까 이 시점에서 잘라먹는 자리고, 그러면 서서히 잘라먹는 자리에서 더 올라가면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 나의 첫 봉을 또 기다리거나 하프 눌림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게 매매예요. 실전에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내 몸 지키고 살아가야 돼. 남에게 의지하고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핵심적으로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주목할 게 있어요. 제가 이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해서 이거 시간 끝나고 바로 장중 공개 방송 시간에 주도주를 공개해 주던데 어떤 주도주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 하반기부터 봅니다. 여러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에 저는 무조건 6개월에 한 번씩 주도주가 나온다. 왜냐고요? 원리와 원칙이 있거든. 제가 올 하반기에 주도 상승이 된다는 종목들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아예 유료회원님들에게 공개했던 내용들을 다 공개해줬어요. 보여줬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거 준비해야 된다니까, 이제. 작년에 7월달, 하반기. 올해 1월달. 그리고 올해 7월달. 시장을 반기 보고서를 내잖아요. 반기 상황을 보면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형주들을 볼게요. 삼성전자. 여기서 추세 상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현대차. 주도 상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아까 우리 시장의 유형 배웠잖아요. A형의 추세 상승. 이걸 찾아야지. 아니면 AB형의 투자 상승 찾아야지. 이 두 개를 맞이해야 주도주거든요. 근데 시장의 유형이 시가 자리에서부터 계속 내려왔으니까 추세 하락이잖아요. 종합주가 있으니 코덱스 200, 069, 500. 지수는 계속 하락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모든 주식 다 빠지고 다 물려 있어야 되겠네요. 그건 그래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 작년에 이제 이것이 이제 개별주 주도 상승.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개별주라고 해도 완전 테마적인 것들만 딱 움직였는데 이게 시장이 좋아지면 중심과 핵심의 섹터와 기업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 주도 상승한다. 작년 하반기에는 덱스톤 거품 물고 지붕 뚫고 하이킥. 하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거품 빠지고 죽습니다. 결국 돈 먹고 돈 먹기 주식시장에서 돈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데 돈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죠. 이때 뭐 했습니까? 주도 상승. 딱 주도주라고 불릴 때만 대응하는 거. 6개월. 그리고 다음 6개월은 더 가든지 말든지 빠이빠이. 우리는 6개월마다 환승 연애를 하면 됩니다. 평생 결혼이 아니라 요즘 뭐 재밌는 예능 중에 환승 연애라고 있다. 6개월마다 환승 연애를 하면 되듯이 6개월마다 주도 상승 종목을 노리면 돼. 그리고 먹고 튀고 끝. 블랙라인 떨어졌습니다. 더 가든지 말든지. 6개월 기간 안에. 작년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위직 스튜디오. 얘는 오래 안 되잖아. 여러분은 모르니까 계속 눌림 매수만 하다가 올라갔던 거 또 쪽던 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주식을 그냥 차트로만 눌림 매수, 눌림 매수, 눌림 매수, 눌림 매수. 모멘텀을 이해하고 키워드를 이해하고.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누가 뭐래도 곡물주였죠. 곡물주에서 나왔죠. 빠졌던 거에 하프 자리까지 반등까지 끝 털고 나가라는 최고점에서 못 팔아도 좋습니다. 빠지면 하프 반등이 있으니까 하프 반등에서 여유롭게 팔면 됩니다. 어디서 사고요? 초입에서 사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또 하나 있다면 한국항공우주. 그럼 하반기 제가 하반기 5세타 얘기했거든요. 그게 현대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대표적인 성광밴드. 그럼 성광밴드 지금 빠졌던 거에 하프 반등이니까 매수가 아니라 여기가 매도 자리가 돼요. 여기서 못 팔았다면 이제 매도를 봐도 좋은 자리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현금 들고 단타 좀 치고 있다가 주도주 준비해야죠. 현대미포죠. 하반기. 그럼 현대미포 어디서 끝났어요? 여기서 치고 올라서 주도 상승하다가 누구냐 너. 하프 반등 주고 쩔쩔. 여기가 매도 자리 빠질 자리. 매수가 아니라 빠질 자리라.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올 하반기 어떻게 돼요? 여기서 대응해서 시점 나오고 올라가서 수익 보고 빠졌다가 반등 주고 반등 주고 반등 주는데 뭐 하프 반등 나오면 추세적으로는 저는 끝났다보다는 올 하반기에 대응하는 추세 주도주라면 저는 다 팔고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주도 상승 종목 공략할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하나솔루션도 태양광 왜? 6개월 한 번씩 딱딱 떨어지니까 우리는 새로운 거 맞이할 수 있는 준비 해야죠. 그리고 금양도. 그럼 금양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렇게 최고점 때까지 때린 게 아닐까. 더 가든지 말든지 이 실화라고 끝내야 되고 어제 그저께 양분시가 깨지면 살 실화. 이수화학, 미래나이트, 코스모학, HLB 하반기에 제가 이게 먹고 끝내야 돼요. 박셀바이오도 먹고 끝내야 돼요. 여기서 얘는 6개월짜리 주선 상승 못하고 3개월만 딱 하다 끊겨버렸거든요. 이게 실전 주식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올 하반기는 주도 상승 종목은 마무리 국면 들어왔다고 봐요. 마무리 국면. 자동차도 SL이나 화신 같은 경우가 여러분 보세요. 올라가다가 주도 상승하다가 끊겼다가 빠지고 하프 반등 주는 거거든요. SL, 화신. 얘들 똑같이 주도 상승하다가.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 해야 된다고 봐요. 장기 투자 관점이야 뭐 좋은 회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반기 주도 상승은 여기서 머물러 끝났다. 그러면 오늘 제가 얘가 준 거는 지수가 상승 나왔을 때 하반기 주도 상승 종목군들은 다 차이가 때려줘야 된다. 더 가든 말든 여백개미. 우리 양반 경주채갑니다. 경주채가 양반 집안이라고 하죠. 경주채가 양반 집안에서 얘들 양반들은 어땠든 밥상에서 신밥을 다 딱 긁어 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양반집에서는 집에 오는 거지들 밥 먹게 왜 한 수저씩 좀 남겨놨잖아요. 여러분, 그 추잡하게 끝까지 다 먹어요. 주식하면서 구간구간 나와서 내가 몸통 발라 먹었으면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고등어는 몸통이 맛있는 거지 머리와 꼬리가 맛있진 않아요. 지금은 그 부분을 던져줘야 된다. 하반기 주도주가 오늘 나오는 게 아니라 나 마무리해요. 나 마감할래요. 새로운 걸로 넘어갈래요 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제 주목할 때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것을 이번 산타랠리에 주목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뭐 사고 팔고 기준이 있고 익절을 하고 왜 그런지 알면 다치는 게 아니라 알면 이깁니다. 기회는 딱 6개월 한 번. 전 올해 하반기에 저 주도 종목군을 가지고 매매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100%짜리를 못 먹고 아쉽게도 저 섹터 안에서 정확히 정밀 타격을 해서 딱 해서 좋은 흐름을 7, 8월 달에 맞이하고 9월 달까지도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100%는 안 됐어요. 이시고 말하면 제가 오늘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화신이를 내가 되게 정말 좋은 수익으로 잘 가고 있었고 기대 수익이 50% 100%갈 수 있었는데 내가 IRA를 알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IRA를 알겠어요. 내가 올해 하반기에 운이 없구나. 하지만 최수창 대표의 알고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반드시 주도주 잡는 거 섹터로 다 잡아냈어요. 제가 다 잡아냈어요. 올해 하반기. 찍어드린 게 아쉬운 것뿐이지.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이런 섹터를 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건 지금도 이 방송에서 제가 해줄 수 있어요. 뿅. 제 파트너 홈에 오셔서 여러분은 못 보니까 알고의 주도주 일타했을 때 2022년 참 귀엽게 생겼다. 산타 모자 그죠? 산타 모자. 2022년 하반기 주도주 가능성 관심주 8월 2일 날에 공개해줬던 거거든요. 라이브핸드. 시장의 순환 주도주 섹터를 선별해서 매집해서 3, 6개월 정도에 딱 3개월, 6개월에 50에서 100%의 이익실현 할수 있는 제가 올려주고 예상 이게 7월 말에 7월 20일경에 제가 얘기해 줬던 건데 게시판에다가 관리해 준 건 이때부터 전력인프라 주도주 나왔잖아요. 현대일렉트릭 재능병 조선기자재 성광밴드 태과 현대인프 주도 상승 50% 이상 나왔잖아요. 바이오에서 HLB랑 박셀바이오 대박 터졌고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지금 수익 구간이죠. 태양광 현대에너지 솔루션 하나 떨어져 대박이죠. 100%씩. 근데 하필이면 난 이 섹터 중에서 자동차에 화신을 이거 제가 이 시즌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다음에 6개월에 다음 6개월짜리 주도주가 될 것을 지금부터 찾아서 준비해서 공략해서 보셨다시피 100%씩 상승했어요. 50에서 100%씩 상승했다.
그러면 기까지 거 내가 한 6% 정도 마이너스 났는데 6% 정도 또는 본절로 마이너스 났는데 그까이 거 10% 마이너스 났는데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00만 원 손실 났어. 다음 4,500만 원 갖고 다음에 이렇게 주도주 섹터를 잘 찾아도 딱 찍었어. 100% 수익 나면. 그까짓 거 500만 원 못 줘요. 현재 주께 세집다고 하지? 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를 한다? 매번 주도주를 계속 매번 찾는 게 아니라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인생을 보니까 그때가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에서 저는 그때를 압니다. 주도주 섹터를 압니다. 또 제가 이걸 올려놓을 거예요. 라이브 현을 보시게. 근데 여러분한테 또 공개할 거예요. 6개월 뒤에. 왜? 난 그때 이런 섹터가 있다라고.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골라 잡아도 되고 저는 이걸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해줄 거고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가르쳐주고 홍보가 아니라 공개하고 있는 이 전략에서 첫봉 뜨는 알고매, 보름달 뜨는 알고매, 그리고 지금 주도주 잡는 알고매, 핵심 우량주도. 오늘은 하반기 주도 상승 종목을 차익하고 나오는 과정. 그리고 진짜 또 50에서 100%그 이상의 주도주를 먹는다는 필요가 있지만 그걸 준비해서 대응하려면 지금 뭐예요? 제 설명을 계속 들어가면서 주목하고 찾아야죠. 이 와우린 유튜브 시간에도 제가 때가 되면 공개가 될 수도 있죠. 이러이러한 섹터가 있다. 이러이러한 섹터가 있다. 주목해봐라. 관찰하셔라. 제가 사라고 해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하면서 제일 못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망했어? 친구가 주식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걔 때문에 망했어. 어떤 정보를 듣고 샀는데 신라젠 예를 들면 뭐 때문에 망했어. 단 한 번도 신라젠 본사도 안 가봐놓고서 신라젠 몇 억씩 투자해놓고서 누구 때문에 망했어? 본인 책임이에요. 내 주머니에 몇 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종목을 탐방 갈 겁니다. 회사. 내가 소액주주라도. 내가 2, 3억 투자할 거야. 우습게 느끼겠지. 하지만 난 그 회사 탐방을 갈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온 레포트를 최소한 5년치 이상은 싸그리 모아가지고 분석할 겁니다. 최신 리포트 뿐이 아니라. 그 정도 노력을 해야 진짜 투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진짜 투자 종목 있습니다. SK하이닉스예요. 저는 SK하이닉스를 작년에 딱 이맘때 사라고 했습니다. 10만원 깨져서 96,000원, 92,000원.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왜요? 난 20만원 갈 때까지 안 팔 거니까. 누구 하나 어느 한 사람이도 그것에 휘청거리지 않아요. 저를 믿는 분들. 저를 믿는 게 아니죠. 제가 설명했던 과거에 SK하이닉스는 이런 회사라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다 설명하고 그것이 공감되고 동의하신 분이 그래 기다려 제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작년에 떨어질 때 12만원 살까요? 아니요. 기다리세요. 이때는 사고 싶어서 난리였는데 기다리세요 했어요. 그 9만원대 샀어요. 올라갈 때 좋아요. 지금 내려온다고 슬프다고 천만에 말씀. 돈 또 생겼으면 또 사야겠어요. 지금 또 사야 되는 투자 관점입니다. 전문가님 알고면 블랙라인 아래 있는데 왜 사라고 하세요? 엄마야 진짜 투자거든요. 실전 매매 사고 파는 마디 매매가 아니라 진짜 투자는 차트를 뭐로 봅니까? 세고로 싸게 살려고 할 때만 보는 거죠. 저는 SK하이닉스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싸게 평단을 낮춰서 더 사라. 그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뚜껑은 난 아직 안 열었습니다. 개봉박도는 저 전고점 넘어야지 열 겁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점쟁이처럼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트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투자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시간대를 제가 알 수는 없겠죠. 자, 이제 5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처음 듣는 방송인데 좋은 방법을 잘 배웠습니다. 김명희님,
빼빼로, 빼빼로, 빼빼로. 자, 김재재님, 능력자십니다. 빼빼로, 당첨입니다. 자, 제가 아까 또 보니까 이제 올라오러 가는데요. 당첨드릴 분, 이렇게 7분을 제가 지금 확정했고요. 딱 저에게 1분만 시간 주세요, 피디님. 시간을 못 맞춰서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 알고메 인사를 하면서 나머지가 아니라 총 4분만 더 제가 빼빼로를 선정하겠습니다. 빼빼로. 아, 감사합니다. 써니써니님. 오늘도 아까 채팅창 많이 한 거 봤어요. 요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마샬님. 막판에 아주 그냥, 이것도 서라고. 여러분, 줄 잘 서야 돼. 막판에 막 채팅하니까 빼빼로가 가자네. 그쵸? 네, 고맙습니다. 야, 몸통만 먹자. 이거, 이동무님. 빼빼로. 마지막 한 분만 내가 더 뽑으면 되겠습니다. 이동무님 뽑혔습니다. 네. 자, 동구리님까지. 총 11분의 빼빼로가 선물됩니다. 제가 거기다가 저의 숨결을, 향기를 담아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봄의 오늘은 여기까지. 빼빼로 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봄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